안녕하세요. 동화책 속에서 만난 앤드류 카네기 스토리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낭독형으로 안내해 드리면서 한 소절 한 소절 음미해 봅시다. 자, 받은 만큼 돌려준 기업가 누구겠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앤드류 카네기. 그리고 이 내용을 낭독형으로 해설을 조금씩 곁들여가며 할 파워라인 앵커 여순모입니다. 자, 이 책 페이지를 딱 넘기면은 바로 이 문장이 나옵니다. 글씨가 좀 작으니까 조금 키워볼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다. 자, 진심으로 베푸는 사람이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앤드류 카네기에게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이 책을 쓰고 그림을 넣는데 이분들의 도움이 있었죠. 즉, 이 책은 범유진 선생의 글과 스테판 엥겔스라고 하는 분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좀 익었다고 할까요? 72의 나이에 보니까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제 철드나 봅니다. 자, 펴낸 곳은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너무 글씨가 작아서 좀 크게 펴낸 곳은 한국 글렌더만, 그리고 펴낸 사람은 이행순님입니다. 자, 좀 쉽게 어린아이가 보는 정도의 글이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주 어린 시절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카네기의 토끼와 또 새끼 토끼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좀 크게 확대해 보면요, 읽기 좋도록. 카네기의 토끼가 또 새끼를 낳았어요. 토끼들이 점점 늘어나자 카네기는 혼자서 토끼풀을 마련하는 게 힘들었죠. 친구들에게 부탁해야겠어. 그러자면 보답을 해야겠지. 며칠 후 아이들이 토끼풀을 한 알음씩 들고 거리에 나타났어요.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은 좀 어리둥절했죠. 어리둥절. 얘들아, 그 풀을 어디다 쓰려고 가느냐?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카네기가 토끼에게 먹일 풀을 뜯어오면은 아기 토끼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해준대요. 토끼는 번식력이 강하지요. 그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토끼에게 내가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지 하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준 것이죠. 카네기는 이처럼 아주 깨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였다는 것.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카네기의 어느 날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카네기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렀어요. 우리 공장에는 문을 닫아야 할 것 같구나. 왜? 미국에는 공장이 많아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니 그곳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겠어. 자, 희망을 품고 미국에 간 카네기 가족들은 뭘 했느냐? 모카솜 공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갔어요. 자, 여기 작은 글
아래 있는 글. 카네기 가족은 왜 미국에 갔을까 하는 것. 자, 기계가 발명되고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게 되자. 자,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그 정도 1800년대 미국은 대단한 나라야. 그러자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공장이 많은 피츠버그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우리나라도 70년대 초반, 중반, 후반 이때는 농사일을 짓는 사람들이 농장은 적고, 즉 농토는 좁고 사람은 많으니까 공장이 있는 지대, 경남을 말하면 서부 경남 쪽에서는 부산 쪽으로, 동부 경남도 부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부산에 공장들이 많았으니까. 그게 바로 피츠버그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카네기 가족도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미국으로 간 거라는 이야기. 자, 미국에 가게 된 이야기를 실어놨네요. 전신국. 전화, 전기, 전신국. 전신. 이게 뭐 하는 곳일까? 전신국. 전기를 이용해서, 선을 이용해서 의사 전달하는 것처럼, 전화처럼, 지금 그 당시엔 전화가 아니고 통신을 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자, 한번 이 내용을 볼까요? 좀 크게 보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신국에서 전보 배달부를 구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자, 카네기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전신국장을 찾아갔어요. 저는 아직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겠나? 필요하시다면 당장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오가 대단합니다. 카네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외쳤어요. 자신있게 자신있게 외쳤어요. 그러자 전신국장이 흐뭇한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좋아, 함께 일해보자. 이런 식으로. 화끈하네요. 자, 이때 또 배달하는 장면이 눈에 보이죠. 여러분, 전신, 전보 이런 말 할 때 전보는 짧은 글을 연락을 전해드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전보를 한다. 빠르게 간단한 메모를 전한다. 이런 전보인데, 전보는 글자 숫자에 따라서 돈이 되기도 했어요, 한때. 자, 전보 전달, 즉 전보 배달부 카네기는 열심히 일했죠. 꼼꼼하게 어떻게 길을 잘 외워둬야 되겠죠. 배달을 하려고 하면 길을 외운 뒤에는 사람들의 얼굴도 익혔지요. 덕분에 카네기는 그 누구보다도 전보를 빨리 배달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카네기를 칭찬했죠. 카네기는 더욱 신나게 일했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카네기는 광고 하나를 봅니다. 광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봅니다. 이 작은 글을 좀 크게 확대해 보면요. 앤더슨 대령님, 꼭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대령님의 책을 볼 수 있나요? 그 당시에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앤더슨 대령님이 책을 빌려준다. 움직이는 도서관이나 마찬가지겠죠. 자, 대령님 책을 볼 수 있나요? 저는 전부 배달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이 대단하네요. 주장이. 자, 저 같은 어린아이들도 책을 보고 싶어 한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젊은이의 편지를 받은 앤더슨 대령은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이 남달랐겠죠. 카네기는 피츠버그 통신에 글을 써 보냈다 이 말이죠. 카네기 글을 본 앤더슨 대령은 곧장 모든 소녀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했죠. 카네기는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품었습니다. 자, 나중에 나 같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지을 테야. 이때 어린 아이 때 도서관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네요. 배움에 대한 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그 도서관을
짓는 그런 계기가 되었군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카네기가. 자, 대단합니다. 여기 박스 동그라미 글을 보면요. 오, 굉장하군 카네기.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기계를 이렇게 잘 다루다니 말이야. 즉 다루다니 말이야. 이 카네기가 전신국에 거기서 일할 때 이 기계를 다룬다든지 되게 요즘은 뭐 전화가 흔하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무전처럼 땡땡땡땡 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글자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있었죠. 그걸 잘 다룬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한번 키워볼까요? 카네기는 뭐든지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틈틈이 어깨너머로 전신, 즉 정보를 전하는 전신기계죠. 기계 다루는 법도 익혀두었죠. 어느 날 카네기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급한 전보가 들어왔어요. 카네기는 용기를 내어서 직접 기계를 다루었고 무사히 전보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카네기는 전신 기사로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보하게 되면요, 우리가 한 70년대 제가 살아온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은 군대에 간 아들이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들에게 보내는 전보를 동네 이장이 시내에 가서 그 부대에다가 전보를 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짧은 글 내용으로 전한다 이런 말이죠.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리고 카네기는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카네기를 스콧이라는 사람이 눈여겨보았어요. 자네 철도회사에서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카네기는 철도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답니다. 이 동화책 속에 나타난 카네기를 만나니까 너무 자세하게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이 박스 안에는 이렇게 큰 글씨로 보면은 카네기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그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어떤 것 새로운 것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기회도 많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카네기는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책을 읽으며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주식이라고 하는 말로 인터넷,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이런 등등에서 투자, 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조언을 들었죠. 그러다 보니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뭐가 지혜가 생겼어요. 때마침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침대 열차 사업을 제안했다. 침대 열차 사업을 카네기는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크게 성공했어요. 야, 이제 성공의 가도로 달리고 있네요. 1892년, 1881년 이런 연도가 쭉 나와 있네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지도처럼 느껴지고 연대별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는 거 얘기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당시에 미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미국에는 전국으로 물자를 나르기 위한 참 느린 나라예요. 제가 2015년 미국에 갔을 때 뉴욕에서 저기 나야가라 폭포까지 가는데 한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갔다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정도 아주 넓은 나라죠. 그 일부분인데도. 자, 기관차, 철도 등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전국을 그냥 철도화 시키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궁리하던 카네기는 이러한 미국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았다. 그래,
철을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거야. 이때 벌써 철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제 카네기는 영국에서 최신 기술을 배워오는 등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1889년에는 카네기 철강회사, 철강의 아버지, 철강의, 이야, 메시지가 나오네요. 카네기 철강회사를 세우고 철강으로 철도, 선박 등 많은 것들을 만들어 팔았어요. 카네기는 곧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이걸 보고 성공이라고 그러죠. 자, 아래 부분에 있는 걸 확대해 보면요, 카네기를 강철왕이라고 부른다지. 강철의 왕, 철의 왕. 자,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카네기 철강회사의 용광로 모습이다 이 말이죠. 제가 잘못됐어요. 용광로 모습. 요 그림이 여기 있는데요. 요것을 보고 여기 용광로 모습. 자, 카네기 철강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회사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철강의 대부분을 이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카네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사람들은 카네기를 강철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강철왕 하면 누구? 카네기. 야, 대단합니다. 강철왕. 이제 뭔가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이구야, 무슨 말을 할까? 돈을 엄청 많이 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하셨군요. 여러분, 1901년 66살, 66세네. 66살의 카네기는 카네기 철강회사를 얼마에? 4억 8천만 달러를 받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엄청 많은 양이죠. 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카네기 회사 일에, 카네기가 회사에서 물러나자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잘 사업이 되는 회사를 그만둘까? 아직 몸도 건강하신데, 이런 얘기죠. 그러자 카네기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난 사람들 덕분에 성공했어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성실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차례죠.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정말 위대한 발상입니다. 카네기, 돌려주는 정신. 사회의 환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바로 카네기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엄청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가 봐요. 여기서 카네기의 이야기를,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해요. 일을 그만두면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 막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거 그냥 들을 게 아니다. 카네기는 먼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찾아갔어요. 나도 처음에는 어두컴컴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네. 부디 자네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어. 생활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말해보겠나? 카네기는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했고 그들의 힘든 사정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을 했다.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 내가 도와야 되겠다.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되겠다. 카네기 구제 기금, 이런 것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군요.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상금을, 또는 늙어서 일할 수 없게 되면 연금을 주었어요. 카네기 구제 기금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보험 제도가 있어서 상해보험, 다치면 상해보험, 나이가 들면 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자, 이때는 1800년대에서 191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엄청 빠르게 그런 생활 안전 제도가 있었네요. 자, 카네기는 공공도서관을 짓기로 했어요. 돈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책을 사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지를 알거든요. 자,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어야 하니까 카네기는 미국 전역에 도서관을 지었어요. 우와, 2000개나 넘게 지었답니다. 어떻게? 카네기가 재산을 틀어 만든 도서관은 모두가 2000개가 넘는다. 이야.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도서관을 지었어. 그리고 카네기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아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왔어요. 정말 세계적인 위인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카네기. 우리가 카네기 정신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 한번 봐볼까요? 카네기가 뭐라고 했을까? 나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배움의 절실함과 소중함을 직접 느꼈답니다. 이 신문 기자와 둘이 대담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렇게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교육에 힘을 쏟으시나요? 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이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왜 그렇게 교육에 힘을 쏟으시나요? 배움의 절실함과 소중함을 직접 느꼈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살 돈이 더 필요한데요. 그러자 카네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는 건 쉽지요. 이게 바로 명언입니다. 하지만 평생 빵을 구걸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빵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지만 그런 능력을, 즉 빵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고 도서관을 짓는 것이다. 자, 카네기 동상이 보이네요. 카네기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정신을, 존경을 받고 남겼다는 것이죠. 그 정신을. 그래서 이렇게 큰 글로 보면 카네기는 1919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내놓았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에요. 카네기는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모은 재산을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카네기가 남긴 값진 교훈을 본받아서 훗날 많은 기업가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었답니다. 그렇다면 엄청 중요한 교육의 교훈을 남겼네요. 가르침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다.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고마우신 분이다. 자, 동상 아래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스키보 성. 카네기는 뒤늦게 결혼해 마거릿이라는 예쁜 딸도 얻었어요. 카네기는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키보성을 사들여서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냈답니다. 하고 어디에 동상의 그 기단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오랫동안 교훈으로
담아야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큰 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벨벨 상식일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전보는 글자가 많을수록 돈을 더 낸다고요. 전보는 짧은 내용의 글 편지를 빠르게 전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전신을 통해서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죠. 자, 최초의 시도 강철로 만든 다리가 바로 이 다리입니다. 자, 이게 최초로 만든 다리라고 그래요. 세계 곳곳에 강철로 만들어진 다리가 있다. 그것은 카네기의 덕분이기도 하다. 자, 전 세계 예술가들의 꿈, 그 유명한 카네기 홀입니다. 카네기 홀. 카네기 홀. 자, 카네기 도서관. 자, 카네기 홀은 이곳이 오른쪽에 있는 이건데요. 이게 카네기 홀인데, 여기에 자리가 한 3,000여 된대요. 3,000석. 얼마나 큰 홀입니까? 자, 카네기 도서관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웃을 위해 돈을 쓴 미국 최고의 부자 카네기. 재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미국을 이끈 도시가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등등 이런 도시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그리고 공단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나라를 살려낸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번 만큼 돈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사진은 카네기가요, 1835년에서 1919년까지 살았고, 자,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베푼 사람들, 실천 부자들, 록펠러 1839년에서 1937년까지.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너무나 컴퓨터와 관련해서 유명하니까요. 1955년생이네요. 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책 말미에다가 이렇게 실어놨네요. 앤드루 카네기에 대한 만화 형태로도 이렇게. 자, 여기에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조금 키워서 보면요, 1835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1848년에 13살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왔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1859년에 24살 때 철도 회사 지부장이 되었고 1865년 30살 때 바로 철강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사장이 됐다는 이야기죠. 1889년에 64세에 모든 회사를 통합하여 카네기 철강 회사를 세웠고 1901년에 66세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4억 8천만 달러를 받고 회사를 팔았고 그 돈으로 사회에 환원을 하죠. 1902년 67세 때 자선 사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내놓았다는 것. 그리고 1919년에 84세에 매사추세츠주의 별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감사합니다. 영면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남기고 싶네요. 자, 책의 첫 표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받은 만큼 돌려준 기업가 카네기. 자, 책의 맨 뒷면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하트 표시를 하면서 15살 때 전보 배달부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철강 사업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었어요. 1901년에는 4억 8천만 달러를 받고 회사를 팔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요. 많은 돈을 사회에 내놓으며 교육, 복지 등에 힘을 쏟았어요. 혼자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도움을 받은 만큼 사회에 다시 큰 목숨을 돌려준 나는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바로 카네기가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책이 마무리됩니다. 이 답은 바로 앤드류 카네기였죠. 여러분, 저는 72세의 할배가 어린아이들의 애독서 동화책을 펼쳐들고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보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배우고 실천하렵니다. 돌아온 청춘, 동화책 읽기, 즉 책을 읽음으로 해서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음으로 해서 청춘이 돌아왔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파워라인 앵커 여순모였습니다.